1972년 10월 러피팀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로 향해요. 그날 아침 누구도 끔찍한 운명을 알지 못했죠. 하지만 조종실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시작됐어요. 미숙한 부조종사가 조종관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는 커리코를 지났다고 착각했죠. 산티아고 공항으로 강하를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계기판은 동쪽 60km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경고를 알아채지 못했죠. 그리고 거대한 산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필사적으로 고도를 높이려 했지만 너무 늦었죠. 비행기는 산등성이에 그대로 부딪혔어요. 두 날개와 꼬리 부분이 한순간에 뜯겨 나갔습니다. 나머지 동체는 시속 350km로 빙하를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700m를 곤두박질 치다 눈덩이에 박혔죠. 45명 중 12명이 즉사했어요. 하지만 혹독한 추위가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갔죠.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조종사의 착각이 부른 인재였죠. 생존자들은 72일간 사투를 벌여야 했어요. 한순간에 오판이 남긴 비극입니다. 1000년 전 백두산이 폭발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재앙 중 하나였죠. 그날 아침 거대한 산 아래 운명이 잠들어 있었던 걸 아무도 몰랐죠.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에요. 한국과 만주족의 성스러운 조상이자 상징이죠. 높이 2744m, 중국과 북한 국경에 우뚝 솟은 활화산이에요. 산 정상에는 천지라 불리는 거대한 칼데라 호수가 있고요. 이 호수에서 송화강, 두만강, 압록강이 시작되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 아래 파괴적인 힘이 숨어 있었어요. 서기 946년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됐죠. 점점 강해지는 흔들림에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산이 울부짖으며 하늘로 재와 돌을 뿜어냈죠. 무려 120km의 테프라르요. 화산재는 심지어 일본 북부까지 날아가 햇빛을 가렸어요. 이 폭발은 지난 5000년간 지구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 중 하나래요. 천지는 거대한 칼데라 호수로 변했고 주변은 폐허가 됐죠. 마지막 분출은 1903년이었고 백두산은 100년마다 분출할 가능성이 있대요. 2010년대 전문가들은 다음 분출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어요. 이 거대한 산은 남북한 국가 상징에도 새겨져 있죠. 그 민족적 의미만큼이나 위험도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이 산의 힘 앞에서 겸손해야 해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으니까요. 이 거대한 자연의 경고를 우린 늘 기억해야만 하죠. 1755년 11월 1일 리스본은 평화로운 성인들의 날 아침을 맞이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곧 엄청난 재앙이 닥칠 거라는 것을요. 오전 9시 40분 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진동이었죠. 진도 7 이상 해저 200km 아래에서 거대한 힘이 폭발한 거예요. 도시는 비명을 질렀어요. 웅장한 건물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생존자들은 겨우 잔해를 피해 광장으로 도망쳤지만 그들에게는 더 큰 공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진 후 바닷물이 급격히 빠져나가며 이상한 현상을 보였죠. 그리고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높이 6m에 달하는 쓰나미가 도시를 집어삼켰어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이 모든 것이 물에 잠겼죠. 쓰나미가 지나간 후 또 다른 비극인 화재가 찾아왔어요. 성인들의 날 촛불이 불씨가 되었거든요. 사흘 밤낮으로 불길이 도시를 태웠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죠. 리스본 인구의 3분의 1인 3만 4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모로코에서도 1만 명이 사망하며 피해는 대륙을 넘었죠. 하지만 이 재앙은 현대 지진학의 탄생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최초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재건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리스본은 폐허 위에서 더 강하고 안전하게 다시 태어났죠. 이 비극은 인류가 자연재해에 맞서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 사건이랍니다. 1879년 겨울 스코틀랜드의 평화로운 일요일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럽을 강타한 폭풍우가 모든 것을 바꿨죠. 테이 다리는 당대 최고의 기술이라 불렸어요. 설계자는 명망 높은 건축가 토머스 보우치 경이었죠. 그의 이전 다리들은 더 넓고 튼튼했지만 테이 다리는 비용 절감 때문에 더 얇고 약했습니다. 강풍을 고려하라는 조언을 무시해버렸죠. 기둥과 연결 부품의 품질도 형편없었어요. 균열이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폭풍 속 기차가 다리 위로 진입합니다. 바람은 시속 160km, 다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끔찍한 굉음과 함께 다리 중앙이 무너졌습니다. 기차와 승객들 모두 거친 파도 속으로 사라졌죠. 모두가 잠든 일요일 밤 운명이 갈린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스코틀랜드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보우치의 명성은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죠. 그는 결국 이 비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모든 영국 다리는 강풍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희생 위에 얻은 값비싼 교훈이었죠. 인간의 오만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지 보여주었습니다. 1928년 3월 12일 밤 캘리포니아의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죠. 그날 밤 아무도 댐이 무너질 거란 사실을 몰랐어요. 로스앤젤레스의 물을 책임지던 성 프란시스 댐은 영웅의 작품이었죠. 그는 도시의 갈증을 해소할 거대한 꿈을 꿨어요. 하지만 그 꿈 아래 누구도 예상 못한 균열이 숨어 있었죠. 댐 건설 2년 후 작은 누수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어요. 담당자는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그의 말은 묵살되었죠. 댐 수위는 계속 높아졌고 압력은 임계점에 달했어요. 그날 오후 댐에서 이상한 흙탕물이 솟아 나오기 시작했죠. 기술자는 이 현상을 댐이 경고신호로 여겼어요. 하지만 결국 정상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내려졌죠. 자정 직전 댐 서쪽 벽이 쿵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50m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협곡을 휩쓸었죠. 마을 전체가 단 몇 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비명조차 지를 새 없이 431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조사 결과 댐이 지반이 너무 약했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영웅이었던 윌리엄 머롤랜드는 모든 책임을 졌어요. 그는 이 모든 피는 나에게 있다고 말하며 은퇴했죠. 성 프란시스 댐 붕괴는 공학 역사상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예요. 우리는 이 비극에서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교훈을 얻었죠. 알래스카 해안 아래 거대한 상처가 숨겨져 있어요. 깊이 5km, 길이 3400km 위 알류샨 해구, 지구의 운명이 갈리는 곳이죠.
수천 년 전부터 태평양판은 북아메리카판 아래로 파고들고 있었대요. 매년 7, 5cm씩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이 엄청난 압력은 해저에 수많은 균열을 만들어내고요. 아무도 몰랐지만 해저 깊은 곳에선 재앙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태평양판이 45도 각도로 북아메리카판 밑으로 침강하며 에너지가 쌓여가죠. 이건 단순한 지각운동이 아니라 엄청난 힘의 응축을 의미해요. 오랜 시간 쌓인 힘은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대요.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지역의 위험성을 경고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해저 어딘가에서 거대한 균열이 시작돼요. 수백 년간 쌓인 에너지가 한순간에 방출되는 거죠. 지표면에 우리는 미약한 진동만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해저에서는 진도 8, 5의 대지진이 발생한 거였죠. 이 강력한 흔들림은 엄청난 쓰나미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알래스카와 알류샨 열도는 거대한 파도 앞에 무방비로 노출될 거예요. 집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모든 것이 물에 잠기겠죠. 이것은 가상이 아니라 언젠가 일어날 현실이에요. 알류샨 해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죠. 지구의 힘을 잊지 말라고요. 우리는 이 침묵하는 거인의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돼요. 1907년 8월 29일 캐나다 퀘벡의 거대 강철 구조물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요. 이 사고로 8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33명은 원주민 철골공들이었죠. 이 퀘벡 다리는 세계 최장 현수교를 목표로 건설 중이었어요. 설계자 시어도어 쿠퍼는 명성이 높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이 문제였죠. 그는 다리의 하중을 과소평가했고 계산도 2번 확인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이미 보부재가 구부러지는 이상 징후가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작업자들은 여러 번 보고했지만 쿠퍼는 단순한 변형이라며 이를 무시했어요. 그는 작업을 계속 강행했고 대재앙 직전에는 11m 강철보가 휘어져 있었죠. 그날 오후 현장 감독은 마침내 작업을 중단시켰어요. 하지만 쿠퍼에게 전달된 보고서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오후 5시 37분 다리 남쪽 현수교가 갑자기 붕괴했어요. 2만 톤의 강철이 강으로 떨어지며 거대한 파편을 만들었죠. 강철비가 쏟아졌고 수많은 목숨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9년 뒤 재건 중이던 중앙경관이 다시 무너져 11명이 사망했죠. 이번엔 거대한 리프팅 장치 결함이 원인이었어요. 두 번의 참사 끝에 퀘벡 다리는 1919년에야 완성됐어요. 이 다리는 88명의 목숨과 바꾼 비극적인 교훈이 되었죠. 현재는 캐나다 국유철도 소유였지만 최근 연방정부가 $1에 구매했어요. 이 비극은 공학의 오만과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줍니다. 2009년 4월 6일 새벽 3시 32분 이탈리아 라퀼라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요. 규모 6, 3지진이 도시를 덮쳐 수백 명이 잠든 채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경고는 이미 있었거든요. 몇 달 전부터 수천 번의 작은 지진이 라퀼라를 흔들고 있었어요. 시민들은 두려워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냉담했죠. 이탈리아 위험예방위원회는 안전하다고 발표했어요. 과학자들도 큰 위험은 없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죠. 이 결정이 운명을 갈랐어요.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그 안심은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진 6일 전 한 과학자는 큰 지진 가능성 없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도시는 잠들었고 아무도 비극을 예상 못했죠. 새벽 3시 32분 땅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어요. 308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죠. 도시는 폐허가 됐어요. 심지어 현대식 건물마저 형편없는 건축 기준 때문에 붕괴했어요. 이후 7명의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됩니다. 지진 위험을 과소평가했다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어요. 징역 6년형이 선고됐죠. 전에 없는 일이었어요. 2년 뒤 판결은 뒤집혔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대난 앞에서 과학자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비극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으니 결코 잊지 말아야 해요. 1888년 3월 뉴욕은 따뜻했어요. 다가올 재앙을 아무도 몰랐죠. 하지만 3월 11일 새벽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시속 45마일 강풍과 함께 눈보라가 휘몰아쳤죠. 단 며칠 만에 동부 해안은 50피트가 넘는 눈덩이에 갇혔어요. 기차는 멈추고 전신주는 쓰러져 도시는 고립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간 집에 갇혀 공포에 떨었어요. 비상 서비스도 마비되어 도움은 오지 않았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잔혹한 눈보라 속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특히 뉴욕시는 완전히 얼어붙어 유령 도시가 되었답니다. 배들은 항구에서 좌초되고 바다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되었죠.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 나약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무도 이런 규모를 예측 못했다는 거예요. 일부 지역은 58인치 넘는 눈이 쌓여 모든 것을 집어삼켰어요. 수천 마일의 전신선이 끊겨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죠. 이때 지하의 통신선을 매설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결국 이 눈보라는 현대 도시 계획의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이었죠. 자연의 힘은 경고 없이 다가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우리는 이 대백색 허리케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그날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답니다. 2018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는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오후 5시 2분 진도 7, 5의 강력한 지진이 강타했어요. 진앙은 산악지역이라 쓰나미를 예상 못했죠. 지진 직후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어요. 하지만 겨우 34분 뒤 경보는 해제되었어요. 이 결정이 수천 명의 운명을 갈랐어요. 사람들은 해변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수중산 사태가 이미 쓰나미를 만들고 있었어요. 경보 해제 10분 후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쳤어요. 팔루의 해변 도시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47m 높이의 파도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죠. 지진은 토양 액상화를 일으켜 땅을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건물들은 진흙 속에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갇혔죠. 두 재앙이 동시에 닥쳐 도시를 파괴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어요. 치명적 오판이었죠. 총 4,340명이 사망하며 2018년 최악의 재난이 되었어요. 2018년 9월 28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는 평화로웠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오후 5시 20분 진도 7, 5의 강력한 지진이 강타했어요.
경보 해제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이었죠. 이후 인도네시아는 쓰나미 경보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우리는 재난 앞에 겸손하고 모든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해요.